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정우 프로님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네. 그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면서 아무래도 젠더 차이, 성 차이가 있는 것 같다.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그 여성들에 비해서 자신이 별로 혜택을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여성들한테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네. 특히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군대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니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남녀 평등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혜택받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도 네. 인정한다고 하니까 더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약간 좀 농담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 성적에서 자꾸 여성들한테 밀린다는 거죠, 남성들이.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남성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성들은 축구도 안 보고 네. 남성들은 게임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게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니까 네. 남성들이 자꾸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물론 농담이겠지만 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니 20대 남성들의 분노가 무슨 축구 봐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리광 투정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축구나 게임 얘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얘기를 같이 했다. 들지 않아도 되는 네. 예를 들은 거죠.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직접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젠더 이슈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똑같은 정부고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20대 남녀가 그렇게까지 2배 이상 그렇게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 20대들이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아직 미혼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또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공부하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선생님은 학교에서 대놓고 여자애들만 끼고 돌고 남자애들은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사회에 성차별이 있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는 살아면서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러니까 정서적으로 볼 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다 모든 것이 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 질문이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왜 낮느냐에 대한 답인데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다가 네.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희석시킨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죠. 20대 남성들이 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느냐.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 이런 정책들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답변인데 갑자기 20대 남자들은 뭔가 축구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맨날 밀린다. 네. 그래서 본질이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질투가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네. 다른 걸로 지금 희석을 시키고 있는데 얘를 상당히 잘못 든 경우가 아닌가. 저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은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옹졸해서 네. 여성들에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엉뚱한데 정부에다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왜곡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의도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 예를 들은 과정에서 조금 본질이 왜곡됐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임방글 변호사께서 들으시기에 어때 저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네. 이렇게 문제가 된 걸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 유시민 이사장님이 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그 핫한 인물이기는 맞긴 맞는 것 영향력이 같아요. 크죠. 네, 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이 20대 남성들을 어떤 뭐 폄훼하거나 네. 20대 남성들을 어리광 부리는 뭔가 이런 좀 질투, 여성들을 질투하는, 뭐 놀기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굳이 제가 유시민 이사장 편에 쪄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지율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여자 남자의 차이고 그렇다면 네. 여자 남자에는 분명히 성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게 뭐겠느냐 하면서 이제 군대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네.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이야기가 함축되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뒤에도 지금 이야기한 예시한 것들은 굉장히 이게 몇몇의 사례를 좀 굉장히 일반화시킨 게 이제 제가 봤을 땐 큰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축구를 무슨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남자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네. 뭐 게임도 여자들도 많이 하지만 남자들이 조금 더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점을 들면서 이제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고 없고로 이제 나간 거에서 조금 한번 비약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러므로 해서 괜히 구설수를 좀 만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냥 젠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군대 얘기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좀 보면은 청중들이 웃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가벼운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이야기 정도라고만 그냥 본다면은 크게 또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도 이 발언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왜 하필 언론이 이 발언을 주목하느냐. 그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를 내가 정복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짜 뉴스들이 왜곡된 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입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그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젊은 남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젊은 남성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니냐.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젊은 남성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을 더 이렇게 이익을 줘야 된다고 그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거기서 예를 들면서 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농담을 한 거죠. 뭐 축구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방송인, 작가 그런 입장이라면 여태까지 이런 정도의 농담은 아마 용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비슷한 얘기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도 전에. 막 웃음소리가 네. 나오고 네. 아마 한 개인이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저런 식의 농담이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 전까지는 한 개인 일반인이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일반인이라고 하긴 어렵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네. 그다음에 이 유튜브를 뭐 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담론의 이 세계에 뛰어들겠다.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천명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를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말을 해도 단순히 농담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막 분석을 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예민하게 견제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유시민 이사장이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카테고리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 보면 여권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친화력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 후보군이 하는 건 분명해요. 분명하죠. 지금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을 보수층 그리고 야권층에서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유튜브 선언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의용지식인인 내가 가서 이 질서를 바로잡아 놓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의용지식인이라는 건데 의용지식인이라는 말이 친정부 성향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요번에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은 그래서 친정부 성향의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20대 청년이, 20대 그 젊은 남성층이 왜 지지도가 낮을까요? 했을 때 정부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뒤로 싹 빼고 이 남성과 차이다. 여성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질투, 이런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정부의 잘못을 쏙 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의용지식인의 한계를 여기서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분 정치인이 확실하죠. 홍준표 전 대표도 1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내 검사실로 찾아온 게 94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 소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드라마의 뭐 주인공이다 내 입으로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지난 대선 때 작가분이 나서서 그 드라마는 홍준표를 소재로 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 했을 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와서 그래 다 해놔놓고 20년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대선 때 갑자기 왜 그러냐. 내가 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내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 이게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되는 모양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확실히 넘어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줄곧 배신만 당해봤지 남을 배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건 아니다. 저 질문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질문 저거였는데 하지만 모래시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래시계 송진아 작가가 지난 대선 때 그 홍준표 당시 후보가 모래시계 검사 네. 그 모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진아 작가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문재인 후보가 대세구나, 문재인 후보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줄을 서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송진아 작가 주장은 옛날에 모래시계 드라마 그 취재할 때 그 검사를 홍준표 검사만 만난 것이 아니라 15명을 만났다. 편의상 15명이라고 치고 15명 검사의 그 인터뷰 내용 특징들을 다 모아서 당시 그 검사 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마치 그 속에 모래시계 검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모래시계 드라마 나올 당시에는 그나마 15분의 1이었지만 나중에 대선 후보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검사 홍준표가 아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좀 모래시계 얘기 좀 하지 말라. 송진아 작가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옛날에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이 드라마 이런 거 선거 활용하라고 그렇게 미뤄져 놓고서 왜 20여 년 지나서 대선 때 됐을 때 갑자기 또 송진아 작가가 딴소리를 하는지 내가 배신당한 거 아니냐. 문재인 후보한테 줄 서는 거 아니냐 상대방이. 그렇게 좀 억울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홍준표 전 대표를 딱 떠올리는 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게 바로 연결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시점에서 저 얘기를 하는 이유도 홍준표 전 대표의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저 모래시계라는 그렇죠. 별칭이거든요.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다 보니까 좋은 자산이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환기시키면서 자신을 다시 핍박받는 어떤 또 이미지를 갖다 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송진아 작가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송진아 작가 얘기나 뭐 홍 전 대표 얘기나 둘 다 저는 양쪽 각도에서 말은 다릅니다만 서로 간에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나는 작가를 만난 거고 내 얘기를 충분히 다 해줬고 내 얘기 중심으로 그 모래시계 드라마가 진행이 됐으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나한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송진아 작가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걸 다 합성해서 만든 거였고 특히 홍준표 전 대표의 이미지가 그때 검사해줄 때 이미지와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계속 모래시계 검사 자기가 만든 작품의 그 이미지를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송진아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른 것은 뭐 양측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임 변호사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주변에서 음해하고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일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그 1인 방송이요. 이름이 TV 홍카콜라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저 상표의 그 음료를 마시면 시원한데 자신의 그 TV를 보면은 아마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런 걸 취지로 TV 홍카콜라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 반응이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파 매체들이 긴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나를 음해하고 비방하는데 이게 참으로 가관이다. 라면서 이제 마지막 문구가 네. 이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는 상관치 않는다. 네. 라며 좀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단어 사용 자체가 조금 거친 네. 편이 평소에도 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죠. 예, 거친 단어. 알겠습니다.